어떻게 7시 넘었는데 진행할까요? 네, 잠시 후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김희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미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사전 공지 드린 바와 같이 녹화 및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하게 진행될 것이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미리 상기시켜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께서는 단상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전 행사를 마치고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임시의장과 관련하여 구분 소유자분들의 의결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계 중에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석 위임장 서명 결의의 종합 결과 전체 673명 의결권자, 전체 의결권 46,630제곱미터 중에 397명의 의결권자 58.98%, 의결권 27,193제곱미터 58.31% 동의한 바 법무법인 화담 박영준 변호사가 본
관리단 집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 집행을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하단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본 집회 의장으로 선임되어서 영광이고, 본 집회가 법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집회의 성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집계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석, 위임장, 서면결의서 종합 결과 전체 673명의 의결권자,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를 포함합니다. 전체 의결권 46,641제곱미터 중 397명 58.98%, 27,193제곱미터 58.31%가 참석한 바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 관리단 집회 개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집회의 안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경위에 대해서는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박희영 변호사님 등에게 위임을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PPT 자료를 준비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관리인이었던 이정범 전규태가 소집하였던 2024년 3월 18일 관리단 집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집회는 서정호, 성지훈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출된 관리인에게 연 1,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 등이 상정이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으로 통과된 집회의 부당한 점, 구체적으로 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닌 단순 위탁관리업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관리인을 선임시키려고 하였던 점, 전 관리인인 이정범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인들이 선임시키고자 하는 관리인 후보자 서정호, 성지훈이 아닌 자들을 투표하는 소유자, 점유자들의 투표 행사를 막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위임장, 서민결의서 내지는 투표용지 등을 이유로 서정호, 성지훈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시키고 연 1,200만 원의 보수를 가결시킨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법원은 위 문제를 인정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건물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서정호, 성지훈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이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18일자 관리단 집회가 종료된 뒤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규약을 통과시킨다면서 동의를 받고 다녔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있어서 이 부분을 박희영 변호사님에게 전달받아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전 관리인 및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다녔는데, 그 내용은 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성한다면 관리인이 3인에서 5인을 자의적으로 위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현 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인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위원회는 또다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권한이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리단 이사, 감사라는 직책만을 내용으로 넣어두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관리규약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고 우리 건물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약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할 수 없게 되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때는 거수해 주시고 소유 및 점유 호실을 밝혀 주시고 성함과 함께 밝혀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문 결정문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고, 실제 지금 입구에서 결정문 자료 등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집회의 안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 광교 SK뷰 레이크타워 관리단 집회의 안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관리인 이정범, 정규태 해임의 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이영종, 박희영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을 본 집회의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관리인 후보자들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후보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질문하는데요. 죄송한데요. 저기 전 관리인을 해임하겠다는 안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 전 관리인은 지금 권한이 인사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사실 지금 전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기가 지났거나 직무가 집행이 결정이 정지가 되었고 관리단 집회 결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안건으로 넣진 않아도 됩니다. 그럼 현재 SK뷰 여기는 관리인이 부재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가요? 부재인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왜 굳이 해임권을 넣으셨어요, 안건? 해임권을 넣은 이유는 실제 이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영종 회장님이나 박희영 변호사님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께서는 구분 소유자분들 손으로 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민주적으로 구분 소유자분들, 점유자분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집회에서 그 안건은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야겠죠. 네, 성함과 호실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A동 1807호 손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전 관리인 해임권을 설명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됐는데 네, 지금 해임을 했으면 새로운 관리인을 지금 투표로 뽑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일 후보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 다른 분들이 또 관리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이 단일 후보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지금 후보자 인사하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집회에서 전 3월 18일자 집회를 참석을 하셨었나요? 소유주님께서는? 네. 그때 최종적으로 3인의 후보자가 올라오신 거는 확인을 하셨을까요? 네. 네, 그 중에서 한 후보자는 이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직무가 집행이 정지된 관리입니다. 지난번 그 회의가 이게 지금 법으로 해서 무효가 된 거잖아요. 결정이 된 거죠. 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후보를 다시 저기 자원해서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한 후보는 그냥 사퇴를 하셨고 네, 또 한 후보 그쪽 된 분들은 위법하게 결정이 나왔다면 네. 다시 후보를 지원하실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회를 준 다음에 새롭게 이게 회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일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그냥 한 단어로 하는 거는 좀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아는 바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인 선임을 시켜서 지금 현재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관리인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 내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에서 후보자분들께서 나오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관리인 후보자분들께서는 단독으로 뭐 관리인을 출마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분 소유자들을 관리위원회 후보자들로 얼마든지 지금 모집 공고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들을 선출을 해서 우리 건물을 구분 소유자분들의 참여하에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과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로 다 발송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연락처, 저희가 연락처를 관리사무소에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거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할 수가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 안내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후보 등록을 받은 다음에 관리위원회 후보죠. 그거는 뭐. 네, 그러면은 이제 관리 후보자분들 인사 및 공약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동 2703호 비대수입니다. 네, 지금 여기 말고 지금 관리 사무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분의 그 지금 관리된 소식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또 한 거하고 여기 한 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대책을 갖고 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위임장이나 서명결의서를 뭐 허위를 작성하진 않은 채 진정한 위임하신 분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할 거고요. 그 관련 판단 기준 자체는 법규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전에 어떤 그 후보 등록 가정이라든가 좀 뭐 그거에 대한 후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고지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사실 지금 관련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지조차도 어떤 우리 뭐 밴드나 아니면 닭똥방이나 이런 데서 외에는 사실 관심은 잘 몰라요. 또 관심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또한 후보가 어떻게 등록가 돼가지고 누가 나왔는지조차도 사실 몰라요. 지난 9월달인가 3월달에 할 때 그때 나름대로 참여했던 사람은 지금 감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사진 절차가 너무 짧고 그다음에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일부에서만 지금 굉장히 빨리 눌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빨리 어떤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또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또 서로 간에 소송과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1년 동안 싸움만 하나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네, 전달 제가 잘 받았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후보자들에 대한 다각화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관리인 후보자들이 그러한 부분을 선전할 수 있는 구분 소유자분들이나 연락처나 어떤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현 관리사무소에서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신 분들께는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저희가 통지를 다 돌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분들께서도 지금 뭐 제가 후보자는 아니니까 대변을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전달받기로는 관리인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이러한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다 기간을 두고 구분 소유자분들께 모집 기간이나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으로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뭐 다만 1, 2주라도 주시고 새로운 후보로 또 나설 분이 있는지 이것도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거가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단일 후보를 두고 이 찬반 투표를 하는 거는 너무나 이것도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시간상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금 질문하시고요. 답변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되는데 관리되면 아래 있는 그 직원 그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모르죠. 지금 제가 있어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고 네. 관리위원회를 몇 분 하시지 그걸 질의를 해서 네, 그걸 지금 갖다가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시 엎고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없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아니 선거를 그러니까 제일 그거예요. 단장 뽑았는데 단장이 지금 세 후보가 있었는데 세 후보 중에 둘은 안 된다며.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단장 뽑았으면 단장 안에도 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도 아직 안 뽑았잖아. 아니 제 사람 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도 있다. 아니 지금 없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잠시만 정숙해 주시면은 제가 집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분들께서는 법률적인 문제 없이 그리고 건물의 안정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판단하에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이나 공약 같은 거를 들으시고 추가적인 질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분들 인사 및 소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여기 관계자분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 참여자분께서 질문하신 것도 전 이해가 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라는 데가 뭐하는 곳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리비에 충당해서 관리사무소를 우리 시설물을 적법하게 잘 관리해달라 라는 뜻에서 관리비가 형성되고 그 관리비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우리 점유자 내지는 구분 소유자한테 알려야 되는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오늘도 SK 레이크뷰 현관 엘리베이터 홀에서는 오고 가는 사람, 경비원을 포함해서 저를 비방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내야 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거를 되물어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수원에서 랜드마크라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안 보일 때 불법적으로 살구문이 들어와서 누가 누구를 욕하기 이전에 떳떳하게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발치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까 저 성함을 잘 외우지를 못하겠지만 지금 발언하신 분 중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8일자 총회에서 서정호 회장 외 1명 공동으로 했고 저 또한 공동으로 나와서 그게 무산됐다는 게 아니고 당선이 무효됐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됐다는 판결문을 저희가 취득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약사항이 있을까요? 두 번째 말머리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특별한 건물이라고 전 여겨집니다. 수원에서도 가장 멋지고 또 위치도 가장 좋고 이러한 건물이 속으로는 병이 걸려서 아파하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어떻게 하면 나 불만이 있어 이렇게만 하지 누구든지 나서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공동으로 출마한 이유 중에는 전 법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 직업은 건설업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저랑 같이 출마하신 우리 박희영 변호사님은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위원도 역임하고 계셔요. 제가 그랬어요. 어쩌든 그것도 봉사지만 우리 광교 SK 레이크 뷰를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만 법적인 거 모든 거를 동원해서라도 봉사를 나랑 같이 하자.
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고요. 저를 또 같은 의견으로 따라주셨던 분들이 오늘의 성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의 공약 사항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제 직업이 건설이라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작기간 3개월 남겨놓고 하자 보수를 관리실에서 어떤 입찰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준대요. 우리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갑이 관리사무소고 누구의 지령을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 가슴 깊게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른바 비근한 예로 총알바지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약사항은 무지하게 많은데 전 사람들이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시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 내지는 40층에 또 고급 식당이 들어온다고 지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차는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누가 하나 나서서 어떻게 하자는 발언 하나 하는 사람 없어요. 이대로 이른바 커피 하나 놓고 얼음 넣고 계속 빨대만 빨면 얼음물이 쭉쭉 나오는 것만 원하고 있지 얼음을 올려서 넣을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더란 얘기죠. 전 이 자리에서 제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 관리인 후보로 나온 박형입니다. 저는 이 집합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아닙니다. 근데 좀 전에 이영종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제가 집합 건물 관리 전문위원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에 있는 이 건물 저 건물 많이 다녀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영종 후보한테 이 건물의 실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사실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면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예로 들면 1,000원 했던 것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500원이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공산품인 옥시크린도 슈퍼에 가면 그 가격이 버젓이 있는데도 30-40% 갑자기 한 달 만에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가격 갑자기 1,500만 원, 1,600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사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는 새로 이제 관리위원들을 구성해서 민주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제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했던 경력을 좀 살리자면, 저희가 이제 관리단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왜 지금 관리단을 바꿔야 되는지, 왜 지금 관리단과 관리 용역 업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지를 명명백백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점 약속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하시죠. 없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요? 저한테요? 네네네. 후보자님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A동 801호 소유자 이준영입니다. 네. 지금 저 관리소에서 투표 후보자 후보 등록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법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거기에 대응을 안 하시는지 일단 그거 저도 좀 머리가 나빠서 한 가지 설명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얘기한 거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짤막하게 대답할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월 8일 날 총회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정되신 분이 직무정지 결정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공고문을 보면 전 법을 집행하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관리단 관리인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단 관리인이 있는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있어요? 그 공고문은 이른바 저희 이 총회를 방해하려고 제가 감히 비어를 쓰면 물타기 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공약 과정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지금은 공약 질문을 우리 의장님께서 좀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공약은 제가 아까 아니죠. 지금 후보자를 선출을 하는데 그죠? 공약 부분이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약이 많다. 나 이런 걸 다 해결하겠다.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제가 공약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알겠습니다. 예, 또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질문을 지금 하겠다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으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요. 지금 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서 공약 어떻게 할 건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지금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리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도 지금 밝히셔야 되고요. 관리위원이 다수가 많이 참가해야 되지만 너무 많으면 비효율적이겠지만 최소한 5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인하에 대해서 여기 기재하셨는데 관리비 인하를 위해서 새로 이제 선임이 되시는 관리 대표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거고 그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매월이나 주기적으로 입주자들한테 보고하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년의 임기로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지금 저희도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사랑하는 SK를 사랑하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정말 감사해서 왔는데요. 차후 투표 이 선거 관리인단을 선출을 할 때 그 투표 방법을 지금 아파트는 전부 전자적인 투표를 해요. 누구나 다 전화로 카톡으로 오면은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만 지금 관리인단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투표를 해서 관리인단이 되신다면은 그 차후에 선출되는 관리인단을 위해서 전자적인 투표 방법을 꼭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순으로 따져서 전자투표를 해야 되는 의견이 우리 여기 점유자 내지는 구분 소유자분들이 의견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또 많아지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실 겁니까? 저희가요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답변할 때까지는 좀 잠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리단에서 돌아가는 거를 어떤 매개체로 인해서 알려주십사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저 뒤에 우리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연 대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분이 우리 구분 소유자면서 유튜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잠시 만나서 미팅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관리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 구분 소유자 내지는 점유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링크 걸어서 오늘도 실시간 생방을 해주는 걸로 저하고 약속을 했고요. 향후에 제가 관리인이 된다면 그 경로 내지는 그보다 더 좋은 경로 있으면 채택을 하겠죠. 어떤 경로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알릴 수 있는 약속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관리비라고 하는데 총회를 앞둬놓고 우리가 옛날에 관리비 비싸다는 이유로 유튜브도 이렇게 찍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모자이크는 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현재 관리소장은 나철수 소장님이 맞을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한 거를 내용을 보면 지금 잘못된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셨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실 거예요. 평방미터당 450원 청소비로 책정이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면적이 104.1166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450원 곱하기 연면적을 하면 4,685만 2,200원이 나옵니다. 그 동영상에 미화원이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3명이 안 되는 것도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13명으로 나눴을 때는 미화분한테 매월 지급하는 돈이 360만 4,015원이 나와요. 하루에 평균 8시간을 근무했을 때. 근데 거기 동영상에는 7시간 반 정도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저임금이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 잠깐만요. 아니 관리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방법은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요. 믿고 맡겨야죠. 그걸.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노력을 주기적으로 입주민이 알 수 있게 알려주실 거냐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아까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거고? 관리위원회는요. 저는 관리위원 사실 이 자리까지 오려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10,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지금 제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와서 알라면 제대로 알고 와서 떠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혐오감 느끼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관리위원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2년, 3년 동안 여태까지 관리위원을 안 뽑고 있는 업체한테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번 건의해 보셨나요? 전 수없이 많이 건의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관리인으로 출마한 사람이에요. 제가 관리인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월요일부로 공고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관리위원을 몇 명이 됐든지 그거는 두 번째고 아까 5명, 6명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신 걸로 사료되고요. 적법하고 정말로 우리 건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실 분들을 저는 모집을 할 겁니다.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오늘 당선이 된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고를 붙일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없이 하신다면은 저는 저 위임한 거 철회하고 직접 철회하겠습니다. 자, 네. 인원이라도 인원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 5명은 예를 든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관리위원을 몇 명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초 작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몇 명을 뽑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은 있습니다. 보관은 있지만 그 보관에 대해서 저희끼리의 생각이지 구분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구체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화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생겨지면 그때 가서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억측이시고. 아니 뭐한 명이 그러면 선생님은 몇 명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 옳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숫자가 5명이 되면 정답이 아니고 10명이 되면 정답입니까?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억지 부리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하시죠. 하나만 말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경과돼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전에 작년 지금의 현재 관리인하고 있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하고 있는 분들이 2년 전에 선출할 때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관리위원을 시간도 3명을 제가 선출한다고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관리 규격이라고 이제 법적인 게 없다고 그래서 사실상 2년을 그냥 뭉치고 왔어요. 사실 원래 여기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충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달에 할 때 제가 그거를 후보자한테 그거를 낙조를 받으려고 제가 서약서를 들고 갔는데 그걸 납작받는 바람에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할 때 최소한도 적어도 이 정도 이상, 이 정도 법원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 저는 믿어요. 그 당시도 그때 얘기해놓고는 그냥 그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안 하면 그만.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잠시만요. 한 가지였으니까 그리고 원래 인원수만 말씀드리면 인원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선수를 했어요. 그분께서 그다음에 그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 뭘 접수하신다는 거죠? 관리사무소를 이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관리사무소도 나와 있습니다. 의무인지를 말씀하시는 거 네. 같으니까. 네, 관리사무소는 지금 말에 표현을 네, 다들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네. 상대가 말을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길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저 미디어 보고 네. 주신데 금방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였고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지금 얘기해 주시면은 본인이 지금 현 네. 그 후보자에 대한 안심을 하고 갈 수 네.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해가 됐는데 네네.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아니 자꾸 숫자가 왜 중요한지 먼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5명이냐? 왜 10명이냐? 그러면 왜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여쭤봤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방법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5명에서 10명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 5명 이상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위원은 지금 저희가 규약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사실 관리위원회의 근거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관리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서 횡령과 비위가 벌어지다 보니까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저희는 담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5명에서 10명이 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동마다 하고 어떤 데는 이런 데도 있어요. 층마다 한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 생각은 5명에서 10명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네네.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다들 믿어요. 그리고 잘하실 것 같다는 믿음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다만 서로의 의견에서 약간 서운함이 있고 질문도 잘못된 것도 있고 답변도 약간 거칠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참 이런 부분에 답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이분들은 나가셔도 매우 즐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인내료는 얼마 나왔는데 내가 이걸 관리하면서 몇 프로 정도 줄여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나왔으면은 수치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리소에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했을 겁니다라는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중에서 제가
희망을 갖고 나가시는 말 하나 듣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 모든 부분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하실 수 있겠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산다. 그럼 여기 이 SK뷰 안에 소모품을 관리하거나 이쪽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쪽 부분에서 입찰을 할 수 있고 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나온다면은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데 이번에 한 달에 얼마큼 필요합니다. 입찰해가지고 이거 업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제 모든 관리실은 다 이거를 암시를 해요. 맞습니다. 그게 답답하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분들도 답답하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좀 해주시라 하면서 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경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건물에서 관리인이 제가 된다면 모든 얼마 소액을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이 기본입니다. 뭐든지 구매에 있어서는 공장 거래를 포함해서 좀 더 싸고 질 좋은 거를 구입해서 관리비 절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건물에 계신 분들 퀄리티 좀 높게 하는 게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그런 표현은 못했습니다. 충족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안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집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는 관리위원회 선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을 보장하라는 말씀을 소유주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약속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모든 구분 소유자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어야겠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두 후보자분들께서 잘 해결하시리라고 믿고, 추가적으로 뭐 상정하시고 싶으신 안건,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년입니다. 2년. 아니 그러니까 네. 되시고 나서 뭐 일주일 안에 할 건지 한 달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관리인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공부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외근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안내문에는 오늘 저 후보 등록하고 가라고 여기 또 안내. 최대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되셨어요? 네. 그러면 뭐 후보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고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안건 한점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하시죠. 제가 지금 안건 선정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 좀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건물의 문제를 미래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안건을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2024년 3월 18일자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서정호, 성지훈 해임 건입니다. 해임의 건입니다. 현재 서정호, 성지훈은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된 상태고 2024년 3월 18일 관리단 집회에 대한 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입니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 건물의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 계신 부분 소유자님들, 점유자분들을 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안건은요, 집합건물법 제16조 1항에 따른 공유부분 관리에 관한 건물 가로 열고 건물 관리 위탁계약 체결 해지 등입니다. 새로운 공동관리인의 위임의 건입니다. 오늘도 예전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구분 소유자, 입주자도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수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건물의 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약간 중복됩니다. 하자 보수 청구권입니다. 하자 담보 추구권 행사, 합의 또는 소재기 일을 수행할 업체 선정권 포함입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제척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들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관리인 및 관리사무소는 제척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들여 보수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를 고스란히 우리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 상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 관리인 및 위탁관리업체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고소 등 소송 결의의 건입니다. 다섯 번째, 회계감사비, 세무대행비, 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관리단 집회 경비, 자문료, 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잡수익 지출 동의권의 건입니다. 만약 제가 박희영 변호사와 관리인이 된 이후 앞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명명백백히 밝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아 부분 소유자, 점유자 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함이오니 본 안건들도 집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고 투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관리인 이정범 정규태 해임의 건 상정합니다. 두 번째 안건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이영종, 박희영 선임의 건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제가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라도 제가 잘못 기재를 했다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2024년 3월 18일자 관리단 집회에서 선정된 서종호, 성지훈 해임의 건. 네 번째,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위탁관리계약 체결 해지 등을 포함을 새로운 공동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 하자보수 청구권, 하자담보 추구권 합의 소재기 및 이를 수행할 업체 선정에 권한을 공동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 그 다음으로 전 관리인 및 위탁관리업체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고소 및 소재기 등에 대한 동의의 건. 마지막으로 회계감사비, 세무대행비, 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관리단 집회 경비비용, 자문료, 소송비용, 추심비용 등을 잡수익 지출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 없으면은 각 안건들 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투표용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 반영을 해서 투표용지 나눠드리고 투표는 여기 기표소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를 한 뒤에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7시 54분인데 투표를 포함해서 다시 집회를 개최하는 시간은 8시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정권에 대해서 비용 지출인데 네. 비용 지출에 대한 걸 동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하나선이 없잖아요. 뭐 백지수배가 서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아, 잡수익 지출 건이어가지고 잡수익 이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네. 네. 뭐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건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그냥 질문 네. 드리는 건데 그거 아니고. 네. 이거는 네. 지금 서명할 안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수수고 비용의 집행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건을 회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뭐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르신 안건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모르시는 연락처가 없으신 다른 소유주분들의 채널 이제 연락처를 다 아시고 회랑을 돌리실 수 있을 때 그런 권한이 생기겠죠.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가시려는 방향성은 알겠어요. 근데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제가 나갑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모이기도 힘들어요. 서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안건을 상정한 거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비용의 집행권은 좀 더 세분화해서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게 늦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당선되시고 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굳이 오늘 서둘러서 이 비용의 집행권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거는 좀 섣부르다고 판단, 제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요, 오늘 제가 아직 당선 발표는 안 됐지만 당선이 된다면, 관리인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공고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공고 붙이면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 그 돈도 제 자비로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을 좀 열어주시면 현재 관리소에서 우리가 청구한들 돈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은 열어주셔야 제가 앞에 총을 맞든 뭘 맞든 지금 현재까지도 총 맞고 있지만 하지만 총 쏜 사람 지금 아무 대답 안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저는 상가 기합 115 구창빈인데요. 비용 집행권은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당선 발표도 안 됐지만 마저 말씀드릴게요. 당선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누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진행해야 될 절차입니다. 후보님께서 당선이 안 돼도 다른 분도 되더라도 그런 절차는 진행을 해야 돼요. 네, 필수극악한 상황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비용의 집행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 단지 내에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디서 돈이 새는지 인수인계 받으신 바도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자료도 부족하고 지금은 아마 내부자를 못 봤으니까 추측성이 많잖아요. 어차피 소송을 하시거나 바로잡으시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나 예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계산의 일각인데 다 밝혀서 저 관리인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동의가 네. 비용이 집행된다거나 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 하셨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을 다 보셨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각자의 의견이에요. 지금 제가 상정을 요청한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의견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제가 의견 상정만 그렇게 한 거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관리소 직원들이 우리 관리인을 선출하는 이 총회 자리 앞에서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 찍으면 큰일 난다. 본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희 부분 수주나 입점자 중에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인데 여기에서 비용의 집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여기서 저희가 찬성을 했다고 치면은 자 보세요. 아직 후보가 당선이 됐다거나 이런 것도 발표가 되기 전인데 무슨 비용부터 집행하겠다고 돈 먼저 손을 들고 아니에요. 제가 안건 상정한 거라니까요. 네. 올린 거라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어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 집행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안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건은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일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하겠다라는 건 아까 말씀한 누가 하신 것처럼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투명하게 보여드려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런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예. 정결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장은 얼마부터, 부장은 임원은 얼마까지, 월 몇 회, 토탈 금액 얼마, 여기까지는 정결권을 주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예. 어떤 비용에 대해서 정결권을 요합니다라고 지금 상정을 마지막에 올리신 그 문구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500인데 이게 5억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미 상장에 동의를 했어. 바꿔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금액에 대한 정리할게요. 네. 한계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느냐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이 생각들을 다 이동면을 하고 있네요. 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분께서 사비를 들이셔가지고 관리위원회 뽑는 모집 공고도 다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관리인 말고 관리위원회에게 그러면 위임하는 거는 반대신 건가요? 새로 선출되는 5분에서 10분 이상이 감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동의한다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든 뭐든 여기가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거기서 안건 상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절차로 가는 게 그게 조금 더 그림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일단 뭐 비용은 본인 이제 자비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집회 이런 것도 그냥 이거는 그러면 처리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그런 정도의 비용이라면 네, 뭐 제가 또 지원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런 비용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비용이 아니고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런 건 충분히 추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저는 자비로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당선이 되시면 시스템은 언제든지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이제 과정이 아마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안건이 사실 상정시켰다고 해도 통과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선 논의로 하더라도 이게 상정이 되어야지만 추후에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가 없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8시예요. 그래서 어차피 사라진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마지막 안건은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출력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투표를 하셔도 과반수를 넘기더라도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용지 받으시고 투표를 해주시고 집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8시 2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도 아닌데 뭘 지금 하나
그게 아니라 원래 가장 문제하는 건 가장 그런 방안을 가지고 근데 소유자가 저희한테 표현을 했는데 또 임차인한테 그런 거 있다. 위협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있던 애들이 피해자 임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임원들도 이혼을 관리 이미 기재인 거잖아요. 그럼 관리 사무소가 문제가 있어요. 관리 다 관리 인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관리 이름 지금 이 통관리 없이 위에서 이런 거여서 관리 해드리면 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의 관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경 관리나 하자고 수단도 아니고 거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네.
경비실 직원분 아니세요? 임점 가져왔어요. 임점 받아보세요. 네. 아저씨가 부르는 네? 내가 아저씨 뭐라고요? 내가 우리 대표님인데 보여줘야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임장은 검사하는 사람이 임장을 아시는 그냥 여쭤본 거예요. 경비 직원분을 맞죠? 네. 새로운 적은 제가 인사 드렸었는데. 네.
저 아까 하나만 더. 마이크가 없어. 아, 마이크가 없어졌어. 마이크 하나만. 네, 잠시 이거 개표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투표권자분께서 21년도 때 이전 관리단 집회 때 받았던 위임장을 가져오셨어요. 네, 이거는 전 집회 때 이미 사용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이전 집회, 이번 집회에 다 의결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네. 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효표를 처리한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와서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아, 그러시죠. 네. 영상에 찍어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혹시 이정범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이정범님 오셨나요? 수익인이 이정범님인데 왜 위임장이 21년도 위임장을 저희한테 줄여주셨나요? 네, 이거는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경비실 직원분이 개인정 사람 좀 가리시고. 네, 이건 자료로 확보해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보세요. 사람이 내는 데 안 불러줘도 되는데. 시간 봐. 20분? 지금 23분 수입인이 투표함에 핸드폰을 놓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핸드폰을 중에 한 아까 여기 하얀 옷 아, 그래요? 21년에 확보해서. 이쪽 쪽. 주현 씨. 이쪽 쪽.
지구가 양에 따라서 여기서 반대표는 거는 부르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안 쓰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연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주역도 직접 총장님 이렇게는 옥상에 딱 한번 그렇지. 앞에 나오는 주세요. 5분. 갖다 저기 그대 왜 이렇게 느리고 네, 21년도 위임장이나 이런 거 좀 거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는 40분에 다시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장이나 나왔어요? 21년도 한 100장 되면 100장이요? 100명도 안 모았는데 100장이 나왔다고요? 아 진짜 에이씨 약치는 짓을 그거 말고도 지금 100장씩 이렇게 22년도도 또 100장 되고요. 그거는 지금 봅시다. 검정색 반팔. 왜 시간을 다 남의 뜨고 시간까지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하고 욕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이 투표용지나 좀 만들어 오든가 성의가 없네. 진짜. 중성이다. 21년도면 전전 그때 보면 쓰면 하와이인 거 같아.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양해해 주십시오. 저기 있는 사람 다 바보는 21년도 왜 갈 거야?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드리겠습니다. 무효표로 처리하고. 세개 이겨요. 나오는 그 텍스트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본이 나오나 반대가 나오면 공정가중 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당 표가 그리고 공동조리라는 문제를 공동조리라는 것은 그 질문을 하고 공동조리 같은 경우는 설명하다가 예를 들어 오래 오겠습니다. 그런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0.5만 씩 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아니 관리 위험하다 했는데 방문인데 이제 보니까 내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고기하고 흰밥을 먹어야 되고요. 흰밥을. 난 정말 아이를 먹고 육즙이 넘어가면 흰밥하고 고기를 먹어요. 근데 장동에서 잘못 나와서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고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한테도 좀 얘기 좀 해줘. 아 진짜 말하는 거. 아니 그게 육즙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 나이 때 먹을 수 있는 육즙 넘어가면 흰밥을 먹어야 돼. 잘 드셔야 대변을 잘 봐야 되는데 대변을 잘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대변을 못 보면 그 안에 독소가 가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있어서 땀도 잘 마시고 어디 많이 아니요 이게 너무 원장님이니까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건강보험을 주치가 그 입장. 보는 거 같아요. 한국인 능력 군대 효과가 제가 지금 수를 잘 먹고 잘 사는 특수교라고 그 평가가 있는데 우리 평가가 그다음에 파기, 파, 정작이라고 치료를 다 사장님 어디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겹치시죠? 전쟁 선배님들 다치잖아요. 무조건 안락사예요. 뼈가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대표님 저 사진 누가 찍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영통 아니 원래 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했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셨다. 아니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SK가 가운데로 가야지. 아 그래서 나는데 근데 저 그림이 잘못됐어요. 41층이라 제일 높은데 옆에 거랑 똑같잖아. 저게 멀리 있어요. 에 없는 편이 잘못됐어요. 아니 저기 이게 세워야지 가운데서 기울어 연설하시면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연설을 해야지. 가운데 연설하시면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옆에 LH 아파트도 SK만 있거든요. 41층인데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SK도. 대친구도 가가지고 이게 렌즈가 이렇게 멀리서 찍으면 이게 약간 어한 렌즈가 주문을 너무 키워놨어요. 컨벤션이 뭐예요? 근데 이쪽에서 찍어야 돼요.
나무 가까운 쪽이랑 그쪽이랑 완전 다른 그림이죠. 그게 붙인 것 같아요. 좀 망했는데. 엄마한테 사주고 엄마한테 왜 사주고 와야지. 아니, 제가 보기엔 사줬는데 그러면서 월세 받아라 이거 했는데 임대를 맞추라고 임대가 안 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임대가 안 되니까 짜증나가지고 잘 찾아서 온 거였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약속까지 짜증나잖아요. 건물을 망가뜨리니까. 제 이름으로 안 써요. 세금도 세금이고 제가 여기 장력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 넣어서 제 이름으로 결혼했으면 제가 자기 정보를 기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웃기는 게 의심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 거는 예를 들어 3억이다. 여기는 5억이다. 그러면은 3억이 그거랑 5억이랑 다르니까 이제 그죠? 때가 늦었잖아요. 지난번에 원산이 기만되는 소리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과를 나와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계속 쓰고 제가 과연 이거 하고 결과는 안 나와야 근데 저는 나오지 말라고 이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걸 많이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수실이 후보자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집계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께서는 집계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자와 대리인을 통한 위임장 그리고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서 의결권자, 그러니까 전체 의결권자는 673명이고 의결권 지분율은 46,630.41제곱미터입니다. 앞으로는 좀 편의를 위해서 구분 소유자는 숫자와 퍼센트, 의결권 지분율은 퍼센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 관리인 정규태, 이정범, 해임의 건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자 405명, 60.4%, 의결권 지분율 60.31%가 찬성해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2번 새로운 관리인으로 이영종, 박희영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의결권자 405명 60.4%, 의결권 지분율 60.31% 찬성하여서 안건 2번도 가결되었습니다. 3번 안건 관리인 정규태, 이정범, 해임의 건 의결권자 412명 61.28%, 의결권 지분율 60.46%가 찬성해 주셔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인 권한, 건물 관리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을 새로운 공동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 60.12%의 의결권자 412명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의결권 지분율 60.46%가 찬성을 해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건으로 하자보수 청구권, 하자담보 추구권 행사, 합의 또는 소재기 및 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을 선임되는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 마찬가지로 412명 61.28%, 의결권 지분율 60.46%가 찬성해 주셔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관리인 및 위탁 관리 업체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고소 등 소송 결의의 건 411명 61.6%, 의결권 지분율 60.1%가 찬성을 해주셔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 비용 같은 거는 저희가 무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발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안건 있지 않습니까? 무효 처리된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바로 폐해 선언을 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폐해 선언을 바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남아서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